안녕하세요. 헤드헌터 이직현입니다. 만약에 내 이직을 아주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진 않지만 뭐 괜찮은 기회가 있어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연봉이 지금보다 뭐 거의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어마무시하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꼭 갈 건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솔직히 연봉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요. 특히나 만약에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한 불만 중에 연봉이나 이렇게 금액적인 부분이 불만인데 연봉을 확 올려준다. 그러면 완전히 이제 혹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가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가시는 분도 꽤 많고요. 근데 의외로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연봉을 꽤 많이 올려갔는데 생각보다 만족스럽지 않아서 예전 연봉으로 회귀하더라도 이직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는 사례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봉만 보고 이직을 했는데 다시 바로 이직을 해야 될 좀 힘든 상황, 그 유형이 어떤 게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험수당형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경력 13년 차 영업 쪽 담당하시는 팀장님인데 능력이 꽤 좋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뭐 회사에서도 평도 나쁘지 않았고,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연봉이 한 8천만 원 정도였었는데 이제 조금 규모는 작지만 이제 본인이 봤을 때 나쁘지 않은 회사가 있을 회사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한 거죠. 그런데 그쪽에서도 마음에 들어서 오퍼가 나왔는데 뭐 명확하게 딱 큰 거 한 장을 맞춰준 겁니다. 8천에서 1억으로. 그러니까 좀 상징성이 있죠. 이렇게 인상을 해서 들어와라. 오자 같이 하자. 근데 이제 조금 걸리는 게 면접에서 우리 조직은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공격적인 매출 회복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분명히 일이 어느 정도 많고 그럴 거는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연봉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분이 일단은 새로운 회사로 조인을 한 거죠. 돈 많이 받으니까 뭐 충분히 내가 버티면서 일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입사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분 가기 전에 팀장은 4개월 만인가 그만뒀고 그 전에도 6개월. 그러니까 오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팀장들이. 그리고 매출 목표는 뭐 당연히 어느 정도 높게 잡는 건 맞지만 거의 전년 대비 50% 이상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달성하기 쉽지 않은 이제 그렇게 목표를 잡아버리고 더군다나 자기 밑에 팀원들 중에 그래도 좀 괜찮다 싶은 친구는 조만간 나간다고 그러고 결국에는 이제 대표한테 매번 들볶이고 왜 이게 결과가 안 나오냐. 그러니까 실적 압박은 엄청 받는데 내가 이 내부 인프라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거를 해내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대표님 딱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 나면 뭐 그래 이 정도 연봉 줬는데 그 정도는 하겠지. 근데 성과가 안 나면 저건 돈값 못한다. 책임을 완전히 자기가 다 떠안는 거죠. 실제로는 그 성과를 못 낸 이유는 그 본인 팀장님 책임만도 아닌데 혼자서 다 짊어지고 가게 된 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6개월 정도 있다가 퇴사를 하시고 그래도 그쪽 업계에서 나름 인지도도 있고 해서 이제 다른 쪽으로 가셨는데 연봉은 거의 평균 수준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 잡았으면 어느 정도 연봉 상승도 됐을 텐데 이분도 이제 너무 급하고 답답하다 보니까 연봉 상승을 이제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봉이 오른 건 맞는데 연봉이 오른 것만큼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그만큼 뛴 거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회사에 와서 이 회사를 성장시켜 달라. 그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의 보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단기간에 책임질 수 있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일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그냥 수당으로 준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돈을 주더라도 이 소위 말한 이 난장판 이거를 살릴 사람을 찾은 거예요. 너무나 힘든 케이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위험수당형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기대치 눈높이가 서로 안 맞는 경우가 있죠. 10년차 이제 과장급 이제 재무 담당이었는데 예전 회사에서는 이제 결산하고 이제 관리회계 이쪽에 이제 중점을 둔 업무를 진행을 하셨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
비슷한 회사인데 이제 산업군이 좀 다른 군으로 가셨는데 연봉은 꽤 올랐어요. 뭐 6천 후반에서 거의 7천 후반이니까 꽤 많이 오른 거죠. 직급 체계가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이제 차장으로 이제 받고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연봉도 그 정도 오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그때 이제 이분한테 면접에서 물어봤던 게 이제 팀 리딩이 가능하냐, 조직 안정화를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그 당시에는 뭐 팀 리딩이야, 내가 뭐 해왔던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진 않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이제 가서 막상 보니까 팀원이 5명 있는데 가자마자 이제 그 위에 부장급은 퇴사를 하고 결국 이분이 부장급 일 업무 책임까지 다 떠안게 돼버린 거죠. CFO한테 직보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실제로 했었던 결산이나 이런 거는 오히려 잘 못하게 되고, 이제 다른 그 팀원들한테 미루는데 그 팀원들이 업무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보니까 챙겨가면서 일을 하니까 일이 2배로 힘든 거죠. 뭐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내가 하는 게 편할 때들이 많거든요. 누구한테 일을 알려주면서 그 일을 하면 그거 되게 답답하거든요. 이분은 더군다나 이제 장급으로 올라갔으니까 회사 내 조직 내 갈등도 조율해야 되고, 저 팀이랑 우리 팀이랑 무슨 일을 할 때 앞서 나서서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업무 이외에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연봉 조금 오르고 직급이 올라갔다고 해서. 게다가 문제는 그렇게 사람들을 관리하고 팀원들을 끌고 갈 리더십이 막 있는 케이스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너무 힘들어한 거예요. 그냥 나는 일을 그냥 혼자 내가 잘하는 일을 그냥 하는 사람이길 원했는데, 이제 연봉이랑 직급이랑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그분도 그 당시에는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 내가 못할 게 뭐 있냐라고 하셨는데, 그게 생각한 것보다 많이 차이가 컸던 거죠. 그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뭐 과장, 부장, 대리 올라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업무 범위나 책임이 수반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감정 탈출형이라고 저는 이름을 적었는데, 말 그대로 커리어의 성장이나 객관적인 조건이 아니라 이제 감정 때문에 이제 이직을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연봉이니까. 그러니까 SCM 쪽에서 중견에서 계셨는데 한 8년 정도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상사랑 사이가 안 좋았나 봐요. 승진도 한번 뭐 누락이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신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 이제 못하겠다, 나가야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다른 쪽 회사에서 우리 회사로 와라. 그 대신에 연봉을 1,000만 원 올려주겠다. 오케이. 가뜩이나 원래 가고 싶었는데 연봉까지 올라가네? 콜! 해서 이제 간 거죠. 갔는데, 팀장은 뭐 기존 사람보다 뭐 조금 유한 사람이긴 한데, 업무가 완전히 폭증을 한 겁니다. 단순히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이슈까지 하나하나 다 챙겨야 되고, 밑에서 자기를 서포트 해줄 사람도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그러니까 업무 난이도랑 책임 강도가 장난 아니게 올라간 거죠. 워라밸은 그냥 포기해야 되는 상황. 만약에 그분에게 처음부터 연봉 1,000만 원과 워라밸을 포기해라 라고 했으면 안 갔을 수도 있는데 1,000만 원에 그런 걸 다 바꾼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까지 이제 감정적으로 탈출해야겠다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봤을 텐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결정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후회하는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결국에 사람들 다 마찬가지지만 이제 감정이 조금 올라온 경우에는 의외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후회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뭔가를 이제 화가 나서 누군가에게 뭐 얘기를 하거나 뭐 따지거나 쏟아부을 때 한 탈만 늦추라고.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내가 말하는 강도나 어투의 이 세기 조절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아마 여기에 같이 통하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시장 가치 하락형. 어떤 의미냐면 이제 대기업 전략팀에서 잘 근무를 하셨어요. 이분도 한 11년차 이제 과장 말급인데 커가는 스타트업에서 연락이 온 거죠. 뭐 대기업의 경험을 우리 회사에 와서 이제 펼쳐주세요 하면서 연봉이 거의 한 3,000만 원 가까이 오르고 직급도 이제 팀장이 되고 차량까지 지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조건은 좋아진 거죠. 오케이를 해서 갔는데
아시다시피 대기업보다는 스타트업이 변화가 많잖아요. 그 회사도 이제 한 1년, 2년 지나니까 사업성이 둔화되고 이제 투자금 회수도 잘 안 되고 뭐 자금 압박도 되다 보니까 이제 회사 분위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분이 안 되겠다, 탈출하자, 이렇게 다른 데로 가야겠다라고 이제 해서 면접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뭐 대기업 경력이 있는데 뭐 나쁘진 않으니까 이제 면접을 보는데 공통적인 질문이 계속 그거였던 거예요. 아니, 왜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으로 갔냐? 물론 답변은 아마 모범 답안 같이 하셨을 거예요. 내가 뭐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고 싶고 스타트업 새로운 걸 성장시키고, 아마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렇게까지 공감이 되는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을 갔으면 엄청나게 조건이 좋았을 텐데 아마 조건을 보고 간 게 아닐까,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주로 어떤 걸 물어보겠어요? 과연 이 사람이 이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이제 직무에 대한 전문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건은 좋지만 이게 시장 관점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이동은 아니니까, 연봉만 보고 가게 되면. 자, 자기의 가치를 제대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정리를 하자면 연봉만 보고 이직을 했을 때 위험한 유형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위험 수당형. 보상은 높지만 리스크가 굉장히 과도한 거죠. 두 번째는 기대치 미스매치형. 그러니까 직급 상승하고 연봉 상승이 당연히 역할 상승까지 수반이 된다. 세 번째는 이제 감정 탈출형이 되겠죠. 감정이 기준이 돼서 이동하는 경우. 네 번째는 시장 가치 하락형. 그러니까 단기 조건은 좋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신의 브랜드를 좀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자, 이 4가지의 공통점은 이직의 기준을 연봉 하나로 보고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직의 기준은 연봉은 중요하지만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이직을 할지 말지 했을 때 그 기준은 단순 연봉 금액이 아니라 구조, 프레임을 보셔야 돼요. 이 돈은 성장 보상이냐, 리스크 수당이냐. 이 직급은 내가 역할을 아예 변화하는 거냐. 자, 내가 선택하는 이 선택이 과연 다음 이직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거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봉은 이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내가 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직을 연봉 하나만 보시고 급하게 하면 좀 후회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